안녕하세요. 유쾌한 재무 이야기 머니코드의 제이입니다. 대선 이후의 첫 촬영인데요. 제가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의 사진은 하하 부부의 투표 인증샷이고요. 왼쪽의 사진은 무한도전 연기자들의 사진이죠. 이번 19대 대선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하고 왼쪽 사진하고 뭐가 다르냐면 복장이 다르죠. 원래 선거 때를 기억해보면 혹한을 견디면서 선거 유세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보통 이제 선거 트럭이 있으면 추운 날씨에 연설을 하면은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기가 어렵죠. 날씨가 추우니까. 이번 대선 때는 좀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것이 탄핵 이후의 선거여서인지 날씨가 따뜻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장미가 만개하는 5월에 선거가 치러져서 이번 대선을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 자, 재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선거 이야기를 할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번 정부의 공약 중에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입니다. 공약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공약,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공사회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은 만약에 1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5시간을 나눠서 한 명이 했던 일을 2명을 고용해서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사회 서비스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말은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간 정부들의 정책을 보면 대기업에 지원을 해서 고용을 좀 창출해라 라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각종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한 것이 아니고 사내 보유금만 쌓이게 된 결과를 가지고 왔죠.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관점인데요. 기업을 지원해준다 라는 말은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게 되면 그 일자리에서 고용이 된 사람들이 소비를 할 테니 소비를 하게 되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내용이고,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즉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활성화해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테니 자연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기업도 성장을 하게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또 고용도 늘어난다. 이렇게 관점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사회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짚어보면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사, 그리고 보육의료, 요양기업 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스펙이 있어야지 취업이 되는 부분이네요. 특별한 스펙이 없는 분들, 직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취업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어떤 전문가가 되었을 때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공약에 대해서 짚어보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저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촉진이 되면 저축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축 중에는 많은 상품이 있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금과 연금저축이 있죠. 연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고, 연금저축은 지금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 좀 미래에 내가 세금을 피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시는 상품이 연금, 그리고 지금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금 저축 상품이죠. 연금 저축이 어떤 기능이 있고 미래에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하진 않아요. 오늘 내용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연금저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가 오늘 지금 현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자 3명 중 1명만 연금저축에 가입. 3명 중 1명이면 많이 가입했네요. 16년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 명, 근로소득자의 32%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 월 평균 26만원. 연금저축의 기능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한번 또 짚어볼게요.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연금저축의 신계약수는 43만 건, 해지 계약수는 34만 건. 그래서 이제 한 5% 정도 비율이 새로 가입되고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같은 내용이면 계속 늘어난 만큼 해지하고 늘어난 만큼 해지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5월 달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16년도에. 왜 보도를 했을까요? 손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예요.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되고 13년 3월 이전 계약은 해지 가산세도 부과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저축을 하는 거고 세제 혜택을 받는 거구나 라고까지만 알고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노후에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금융소비자는 중도해지 시 세금 부과에 따른 손실 금액을 확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더 재밌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 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요.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상품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고 막 가입시키겠죠. 세제 혜택이 됩니다. 저축 상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중도 해지 시와 연금 수령 시 세금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어떤 손실이 있을까? 2012년도 연금저축 가입하고 2016년도에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매년 400만원씩 납입을 하고 5년 동안 했대요. 그럼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면 현재 적립금은 이제 이자가 붙어서 2,125만원, 5년간 125만원이 늘었네요. 운용수익이네요, 이게. 그런데 해지를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350만원을 물어내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금액을 다 토해낸 거죠. 거기에 플러스 이자 수익까지. 그러면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저축 상품, 다른 저축의 용도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더 불어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가 세제 혜택 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5년 동안의 내 시간의 비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에서 30대 뭔가 안정이 되지 않은 가계경제를 꾸리고 있는 분들은 연금 상품을 유지하기에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기타 등등등 뭐 전세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고, 다른 저축이 있었던 분들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보통은 그래요. 나도 저축을 하나 하고 있어, 나 연금 저축 하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금액은 그냥 통장에 넣어놔요. 아시다시피 통장이 월급이 급여가 들어오면 스쳐 지나가죠. 카드값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뭐 쓰고 하면은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현금 자산은 없고 연금 저축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출 받는 것보다 이걸 해지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해지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연금 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금 저축은 다룰 부분이 아주 많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금 저축의 이러이러한 혜택,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은 다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쾌한 재무 이야기 머니코드의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